안녕하세요, 다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있었던 여러 파이 뉴스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믿을만한 뉴스 소스는 몇 안 되는데 그중 트위터의 파이 뉴스나 파이파파 카페 캔리님의 소스를 기본으로 하시고 일단 파이 뉴스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는 이 허위 뉴스가 비정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이 뉴스에서 꽤 재미있는 토픽을 제가 하나 가져와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이 수수료 관련 소식인데요. 디스코드에서 한 파이오니어가 아직도 수수료가 0.01파이다. 하지만 나는 파이 수수료가 언젠가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코어팀에서 언급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파이오니어 유저가 수수료가 0.0001로 하향 조정된다라는 게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파이 코어팀 멤버죠. 크립토 깅이 대답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수수료 조정에 대한 플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질문에 0.0001 파이코인 수수료는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요, 작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파이 채팅창에서 한 유저가 0.01 수수료에 대한 것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남긴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코어팀 수장 니콜라스가 직접 대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0.01 파이코인 고정이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를 들어서 0.001이나 0.0001로 이렇게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수수료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플랜이 없다라고 코어팀에서 직접 또 얘기를 하니까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수수료 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예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파이 블록체인에서의 수수료는 고정 수수료입니다. 거래당 0.01 파이 코인을 코인 전송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백스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동시에 수많은 작업이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이 고정 수수료가 스텔라가 그랬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잠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수수료는 일단 수수료 풀에 저장이 됩니다. 블록체인마다 이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두 다르겠지만 보통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노드 운영자에게 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분배를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 노드 운영자들은요, 이 수수료 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채굴 속도에서 부스팅 보상을 받고 있고 거래 수수료에서는 보상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미래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풀에 있던 파이코인이 대부분 채굴이 된다고 하면은 채굴은 멈추거나 매우 소량만 채굴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럼 블록체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노드 운영자들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이 수수료 풀에 모이는 파이코인에서 적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야 이 블록체인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수수료가 매우 낮아진다면 노드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PC 노드를 운영을 해야 될 동기부여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고, 노드 운영을 점점 멈추게 된다면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 이 보안성이 자동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어느 정도 수수료 정책은 이 블록체인의 디도스 공격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너무 낮고 노드의 수가 매우 적어서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받아온 솔라나이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에 매우 취약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디도스 공격을 할 경우에는 수많은 거래를 블록체인을 만들어내어서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솔라나 블록체인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수수료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노드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처리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솔라나의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 정책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 다시 높여야 된다, 또는 검열 저항성을 좀 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기본 수수료는 0.00001 XLM으로 매우 낮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의도된 디도스 공격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청난 배수로 수수료가 측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또한 아직 오픈 메인넷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파이의 속도나 확장성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탈중앙성이나 보안성들도 오랜 기간 동안 작동을 하면서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밸런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수료를 지금 당장 아무렇게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 파이의 가격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또는 이 수수료로 어떤 장단점이 나오는지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 이 조정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파이도어 앱 개발자이죠. 파이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까 전 트윗을 남겼습니다. 메인넷 데이터에서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글을 공유를 했고 저에게도 태그가 되었기에 저도 이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파이도어 개발자는 일단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확실히 밝히고 트윗을 하는 편인데 즉 아직까지는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개된 트윗 글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근 청구 가능한 잔액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메인넷 데이터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까지 약 90만 개에서 약 2억 파이에 달하는 파이코인이 미청구 잔액으로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파이코인은 위에서 언급한 2억 파이를 포함해서 약 4억 5천만 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통량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약 4억 5천만 개인데요. 이 중 2억 개가 아직 미청구 잔액으로 남아있다. 아직 찾아가질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약 절반의 사람들이 잔액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협상 가능한 파이의 약 절반이 청구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로젝트 당사자가 오랫동안 지갑을 매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청구하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는 파이 개척자들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파이도어 개발자의 이 주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맞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유저들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파이코인들이 지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언락된 코인들을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파이 지갑에 파이코인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이도어 개발자는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만큼 파이의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채굴 버튼만 누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한동안 파이 채굴을 열심히 하다가 6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냥 잠시 잊고 파이 생태계를 떠난 유저들도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락업이 된 파이코인은 언제 풀리는지 초 단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보통은 이동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코인이 지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체킹을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제 락업을 제가 3년 90%로 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 락업이 풀리는 시기를 보니 2023년 6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중 파이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암호화폐 코인 지갑을 동시에 다루고 수십 개의 코인 스테이킹 관리를 하는 분들도 솔직히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할 파이코인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파이코어 팀이 현재 파이를 잇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이 코인을 찾아가게끔 하는 알람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리핀의 파이 네트워크 뉴스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다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여러 파이 관련 모임이나 파이 코인을 통한 바터링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의 파이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단순히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만은 아니고요.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을 만들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처럼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이 소수 금융기관에 갑질을 당하는 그런 구조가 지속이 될수록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다른 네트워크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요. 항상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순위를 보면 그래서 필리핀이 상위권이었다는 것은 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이 네트워크와 어떤 방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UBI 코인 중 하나이죠. 월드코인 사이트에서 한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세계에서 나타나고 덜 부유한 국가에 전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연결 또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채택률이 50% 미만인 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고 고급 연구가 많은 회사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금융기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출, 신용카드, 페이투페이 등과 같은 것들이 더 부유한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이런 추세를 따르나요? 다른 기술과 달리 암호화폐는 인터넷 연결만 필요하며 지리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구매력이 낮거나 경제가 약하거나 권위주의적인 경우 더 많은 유용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암호화폐 채택률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1위가 베트남, 2위가 필리핀, 3위가 바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국가, 이 필리핀의 국민이 파이코인을 더 원하고 사용을 많이 해 주어야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이 포텐셜을 보고 더 큰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블록체인의 화폐는 일반적인 기술의 진화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점, 이 점을 계속 강조해드렸고, 그런데 최근에 활동상을 보니까요, 필리핀에서 눈에 띄게 다시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결제 생태계에 하나둘씩 다시 참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파이 생태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이의 트리니티 생태계를 구축하려다 비즈니스 문제로 잠시 주춤거렸던 필리핀 개발자들도 2023년 올해 다시 돌아와서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트리니티 프로젝트 대표였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잠시 중지하였다가 올해 23년부터 다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 이곳 필리핀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파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